쎄 빠지게 녹음하면 이 레코드 버튼을 안 눌리고 실컷 녹음하고 나면 보면 레코딩을 안 하고 있어. 다시 합니다. 님펜버그 완공 2입니다. 2. 1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날씨가 주인공이니까 보시죠. 좋지요. 사진도 잘 찍었네. 뭐 거위밖에 없어요. 손님 아무도 없어. 추우니까 거위가 주인공. 도시락 싸와가지고 탁 이런 데 앉아가지고 내가 호주가 참 좋았던 게, 호주를 내가 전 동서부 다 돌았는데 항상 벤치가 있어요. 벤치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꾸벅꾸벅 졸다가 이런 자연바람 맞으면서 좀 푹 쉬다가 또 이동하고, 호주가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이 사진 잘 찍었다. 정말 잘 찍었네요. 이건 진짜 배경화면 해도 되겠다. 초록색 똥, 약간 거위가 이거 먹고 풀 뜯어먹고 초록색 똥 누네요. 아무튼 뭐 경치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면 그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90에서 위도를 빼거든요. 근데 벌써 위도가 거의 50도니까 90에서 50 빼면 40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동제라고 태양고도 제일 낮을 때니까 또 23을 빼. 그러니까 거의 태양고도가 20밖에 안 돼. 20. 태양고도가 20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보통 때 한 오후 한 4, 5시 느낌? 뭐 그런 거예요. 애기들이랑 같이 하교했는데 애들 하교하는데 너무 이쁘죠. 어째 이래 참. 애기들 다 천사다. 문제 이게 미넨 맥주인데 미넨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딴 데는 안 팔아. 이게 마개도 좀 이렇게. 그리고 이건 차게 먹는 맥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좋아가지고 이제 미넨에서만 먹는 맥주를 샀는데 색깔도 좋고 그러면 슈니차라고 냠냠 잘 했는데 이거 먹고 다시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막 기침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미팅하려고 외출하는데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홍키파를 머리에 뿌린 거지. 헤어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다시 감고, 다행히 머리가 잘 돼서 다행이네. 손에 묻은 젤만 씻고 가야지. 길이 뭐 살다 보면 절대 있지 뭐. 제 동영상 중에 그 EBS 헬렌 켈러 내용이 약간 있는데 유튜브 진짜 똑똑하네요. 그 EBS 로고만 딱 보고 바로 메일이 오네. 저작권 침해라고 올리지 말라고. 아무튼 뭐 EBS가 용서해 주겠죠. 뭐 혹시 저작권 침해하면 뭐 내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웃기는 언니가 있는데 한 학기 지나고 장학금을 못 받았다. 언니 아빠는 니는 왜 장학금도 하나 못 받노?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 지식을 얻어오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받아오란 말이에요. 올해가 노통서거 10주년입니다. 그 10주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솔직히 천안함도 어떻게 됐는지, 연평도 폭격도 왜 우리가 안 하던 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연평도 폭격 때도 진짜 보고대로 남쪽으로 우리가 총을 쏘며 연습을 했는지, 뭐 김현희 칼기 사건부터 우리가 솔직히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천안함인데, 보통 미국과 얽히면 뭐 당분간 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법이라 김현희나 천안함은 모르겠고, 노통서거 날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좀 살이 떨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뭐 음모론자들을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이나 권양숙 여사나 다 알 건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파악하고 추적하는 게 정상이지, 음모론자들이 너가 뭘 아느냐 이러는데, 개별스 말 있지요. 사람을 속이려면 99% 거짓말에 1% 진실을 섞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음모론자들이 양성될수록 진실을 숨기기가 더 좋습니다.
음모론 안에 또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음모론자일 수도 있고 속칭 우리 편일 수 있고 남 편일 수도 있고 이제 피하식별이 힘든데 이 글 쓴 사람처럼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이 놓쳤다 이라는데 경호원이 놓쳤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VIP를 각하가 안 보인다 이라든지 대통령님이 안 보인다 이래야지 놓쳤다는 거는 뭔가 도망갔다는 이런 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이 없어졌는데 놓쳤다는 표현이 좀 웃기고 그리고 원래 2인 1조인데 왜 한 명만 있냐고 누군가가 보고받는 사람이 밑에 있지 않았느냐 이거고 그리고 새벽에 권양숙 여사도 같이 갈라 했는데 따돌리고 급하게 먼저 갔다는 것은 뭔가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유서 작성 시간 따위는 얼마든지 컴퓨터를 그 CMOS 있죠. 컴퓨터 켤 때 하면 컴퓨터 켤 때 시간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로는 바탕화면 정도에 깔아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외부에서 유서를 쓴 다음에 말이죠. 그리고 유서를 발견한 대통령도 좀 웃기는 게 뭐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유서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서랍이나 이런 걸 뒤져야지. 그리고 우연찮게 또 컴퓨터를 켰는데 거기 바탕화면에 유서가 있다든지. 그리고 노통은 법률가인데 법률가. 법률가는 컴퓨터로 쓴 유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대통령께서 손으로 자필로 유서를 안 쓰고 아래 한글 같은 걸로 유서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오래전부터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손으로 편지를 적어서 이제 누가 보기 좋은 곳에 올려놓지 컴퓨터 바탕화면에 쓰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노통이 손목이 골절됐다는데 추락하면서 손이 먼저 닿았는데 뭐 굴렀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지 뭐 본능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 여러 번 안 가봤겠지만은 저는 그 노통이 그 투신한 장소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엉이 바위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저에서 보이는 관저에서 보이는 그 바위는 부엉이 바위가 아니에요. 부엉이 바위는 그 넓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묘가 있는 너럭바위 쪽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거기서 약간 좌측으로 한 몸을 한 60도 45도 정도 틀어야 볼 수 있는 바위예요. 그리고 그 바위에 서 있으면 그 위에서도 아래가 보이고 아래에서도 위가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노통이 투신했다는 것은 일단 좀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물론 급경사긴 한데 여기서 떨어져서 설마 죽겠나 할 정도로 조금 그렇게 절벽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혈흔이 별로 없다는 점, 그 시체를 얻고 왔는데 경호원의 옷에도 별로 혈흔이 발견 안 됐다는 점. 그리고 CCTV만 다 하면 다 완벽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사저 안에는 CCTV 없지만 밖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경호원이 진짜 노통이 서거하고 난 뒤에 그 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재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켠다면 그 사망 시간에 맞춰서 경호원이 서재에 들어오는 CCTV 화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건 공개 안 하고 또 정토원의 보살 말로는 경호원이 혼자 올라왔는데 또 경호원 하여튼가 또 경호원 혼자서 대통령을 얻고 나왔는데 보통 이래 낙상은 시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뭐 노통이 평온한 표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날 당담 경호원이 바뀌었다는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날 담당 경호원이 바뀌었고 경호원 일찍 퇴근시켰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서 뭐 음독사 이런 의심 기사를 내보낸 점 그러니까 뭐 부검이나 어떤 뭐 타살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어떤 그 발표된 거 없는데 일제히 막 자살이라고 아침부터 방송했잖아요. 미리 분석된 듯이 막 방송했고 그리고 고인은 장기 기증 서양을 이미 한 분인데 그렇게 화장을 해라 내 시체를 화장해라 이러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경호원이
45세인데 노인을 업고 차량에 싣고 가서 겨우 20분만 했다는 거는, 아무리 뭐 특전사 출신의 경호원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냐. 혼자서 보통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왜 경호원이 2인 1조가 아니었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경호원은 자신이 행동했던 것을 증언한 게 아니가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말하는 그 어떤 자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나 어디서 본 경호원이 진술을 하고 실제 노통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낙상을 당했는데 무전을 해가지고 다른 경호원이나 사저로 연락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권양숙 여사에게 먼저 알려야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먼저 켜서 유서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을 VIP를 보호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경호원이라면 응급조치도 할 수 있었을 거고, CPR이라든지 응급조치 또는 뭐 골절 환자라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붕대 감기 이런 거라도 하지.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불러야지. 그거 혼자서 업고 뛴다는 그것도 상식이 이하죠. 그 경호원이 이제 VIP를 놓친 상황이라면 경호원과 맞단 등산객한테 혹시 대통령님 못 봤어요? 이래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등산객이 뭐 행사 있냐 이런 질문에 그냥 등산하러 왔다 이래 대답하고, 뭐 조선일보 이러고 이거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거일은 23일인데 파일명이 22일이라는 점 미리 만들어놨다 뭐 이런 설이 있었죠. 이건 뭐 설일 것 같고, 쿵쿵쿵 소리가 났다는데 둔기로 맞고 땅에 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 왜 혈흔이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살해한 사람은 두 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해한 사람 몸에는 혈흔이 있을 건데, 그리고 시체가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좀 처참해야 되는데 뭐 평온히 잠든 모습이란 것도 웃기고, 그 등산화는 뭐 솔직히 벗겨질 수 있습니다. 뭐 등산화는 벗길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경호원이 뭐 했냐 이거지. 그럼 빨리 가서 2인 1조로 빨리 대통령을 뭡니까 그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경호원인데 뭐 사람을 그 다친 병사 나르는 뭡니까 그거 사실 저도 옛날 어릴 때 교육 받았는데 그 담요로 얼마든지 그 다친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복만 2개 있으면 담요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간이 그 등산화는 뭐 사실 구르면 얼마든지 벗겨집니다. 교통사고 나도 신발은 벗겨지니까. 항상 이분 글 쓴 분은 이제 항상 경호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경호원이 왜 혼자 그 경호를 하냐고. 2인 1조가 생명인데.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왜 혼자 업고 뛰냐고. 그 2인 1조를 해야지. 그리고 의경이 사저 올려다 보니까 부엉이 바위에 노통과 경호원 둘이 있다는데, 경호원 자꾸 혼자라는데 이건 또 둘이라 하잖아. 근데 둘이 뭐 경호원인지 누군지 알 수 없죠. 기자들의 부재도 원래 항상 파파라치가 항상 그 상주하던 곳이잖아요. 그 마을 뒷산은. 근데 권양숙 여사 소환 일인데 기자가 없었다. 아무리 새벽이라 해도. 뭔가 유서를 좀 현학적으로 쓸라 뭐 노력을 한 적이 보이는데, 평소 노통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만일 노통께서 진짜 유서를 쓰셨다면 아마 한 10장 정도는 쓰셨을걸요. 국민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든지 하고, 그리고 우리 정세, 그 당시에 좀 복잡한 국제 정세, 또 나라에 대한 당부, 이명박에 대한 어떤 충고, 그리고 아내나 애들한테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화장해라고 뭐 말만 있고, 경호원이 이제 대통령 놔놓고 담배 가지러 간 것도 웃기고, 전날 다 교체됐다 했는데 정토훈 원장이 그 경호원 얼굴을 알아봤다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 뭐 목격자는 아예 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뭐 부엉이 바위를 물어봤다는데,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여기 사셨는데 그 전날 새로운 경호원에게 부엉이 유래를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그거지. 그 실제로 재판을 준비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인이시니까 실제 본인이 받을 재판과 실제 무슨 죄도 있는 거 아니잖아. 사실 그 돈 6천만, 7천만 원 그 전세 자금 빌렸는데 차용증 썼냐 안 썼냐 지금 이거잖아요. 심지어 그나마 그 인간은 그 태광의 박연차는 어 실제로 세무 그때 그 관세 그때 뭡니까 세무 그 그때 한성률입니까 그때 어 그때 하여튼 그 인간하고도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서로 하여튼 박연차 그분 자체가 말이 많았고 요번에 드루킹 때문에 그 드루킹의 진술 하나만으로 그 경남도지사를 집어넣듯이 박연차 진술 하나만으로 증거가 없는데도 노통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노통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고 재판을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래 자살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그 한상률이다 생각났다. 한상률 그 뭡니까 그 세무서 그 요즘 단어가 안 떠오르노. 그 한상률이잖아요. 한상률이가 박연차를 조사했고 또 한상률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이명박 때도 약간 영전을 받잖아요. 하여튼 따지고 들면 엄청 많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넘은데 이제 좀 뭔가 좀 밝혔으면 좋겠네요. 천안함하고